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 프리랜서 사업자이신 경우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사업자 등록은 해야 하는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이제 진짜 세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라는 것이 있던데 신규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 하나요? 세금을 내기 위해 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추계신고에 의한 방법과 장부 작성에 의한 방법이고요. 추계신고에 의한 방법은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수익금액의 몇 %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부 작성은 실제로 발생한 사업상 비용을 반영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수익금액에 따라서 간편하다는 간편장부랑 이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복식부기 장부가 있습니다. 뭐든 처음에 어렵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법에서도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들만큼은 쉽게 가실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선 신규 사업자라면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는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이고요.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라는 것은 흔히들 조금 어려워하시는 차변, 대변이라는 개념이 있고 재무제표라고 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흔히 보시는 기업들의 재무제표 같은 거 그거를 작성하는 게 복식부기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편장부는 수익금액 기준이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자들을 위해서 국세청이 고안한 간편한 장부이고, 특별히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길 필요까지는 없고 본인의 수익과 지출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낼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앞에서 추계신고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장부를 작성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서 신규 사업자는 추계신고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해에는 당해 사업연도 수익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런 표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 직전 수익금액 기준으로 장부 작성 대상자와 만약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장부 작성 의무는 신규 사업자인 저희는 일단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니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사업 첫 해는 이 간편장부 대상자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이 해당되는 다군에 속하신다고 볼 때 신규 사업자의 당해 수익금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7,500만 원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 경비율이라고 하는 비교적 비용 인정 비율이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고, 7,5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 경비율이라고 하는 비교적 비용 인정되는 비율이 낮고 그 대신에 매입 비용이나 임차료, 인건비의 주요 경비를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수익금액이 1,000만 원일 때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일 테고, 경비율이 예를 들어서 70%라면 1,000만 원의 70%를 곱한 7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 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똑같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인정되는 경비율이 30%이라면 1,000만 원의 30%를 곱한 3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되고 추가로 주요 비용인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차감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되시면 지출로 인정되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 더보기란에 국세청 안내 링크도 걸어둘게요. 또 좀 더 쉽게 설명해둔 저희 텍스튠 링크도 걸어두겠습니다. 단순 경비율 구간의 추계신고 방법은 상대적으로 간편해서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해부터 수입이 좋아서 이건 좋은 일이죠.
7,500만 원 이상의 구간이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지출이 적게 인정돼서 추계신고 방법이 아니라 실제 수익과 지출에 따른 세금 신고를 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방법이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개인 종합소득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첫 해에 법인사업자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당연히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법인사업자라면, 그리고 지금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소득은 3월 말까지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익금액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작년에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경우에는 유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고 계시다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시면 해당 귀속연도의 대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도표 기준으로 보시면 나는 EFG 유형이다 할 경우 정말 국세청에서 5월에 고지되는 고지서에 따라서 사업소득은 납부하시면 되고요. 이때 EFG 유형 중에 다른 거는 E는 사업소득 이외에도 다른 추가 소득도 있으신 분들이고, F는 타소득은 없으시면서 단일소득이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리고 G 유형의 경우에는 타소득이 없고 단일소득은 맞는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G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가, 나, 다 유형에 따라서 3억, 1억 5천, 7,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나는 D 유형이다 하실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는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과 그리고 주요 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들어가야 할 비용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나다 유형 중 3억, 1억 5천, 7,5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분들이겠습니다. 이때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에 법정 지출 증빙을 구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의 방법으로 아주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되는 경우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 초기에는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계 신고의 방법이 아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해서 상계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기록해둔 비용이 없어서 이런 혜택을 못 볼 수 있죠. 간편장부는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간편하기 때문에 한번 직접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효율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경우 특히 첫 해에 너무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리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내가 어떤 경비율 대상자인지 그리고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우선 5월에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내가 EFG 유형의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면 그대로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D 유형의 기준 경비율 대상자이시라면 추가로 인정될 비용을 고려해 보시고 장부 작성 방법이 어떨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 세금을 싹 정리해 봤고요. 미리 준비하셔서 현명한 세금 납부와 절세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였습니다.